8월 2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장주열 기수가 기수 변경도 있고 후반부 경주에 김동수 기수가 허리 통증으로 기수 변경을 했습니다. 둘 다 뭐 병원을 가지 않았고 컨디션 점검차 그런 모습이고요. 토요 경마는 의외로 중반부까지는 약간 터지는 경주 편성이었고 후반부 경주에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흐름을 좀 흘렀습니다. 박성기가 그래도 6개 적중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경주 라스트 펀치의 스피드홈, 제가 스피드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확실히 말이 강한 쪽을 했다 그러면서 요거 마무리 경주 적중을 하고 나오면서 약간 불씨를 살리고 왔습니다. 승부 경주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토요 경마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마는 역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경마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리선 6등급 2세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마필들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5번마 화산귀환도 그렇고 10번마 물레방아도 마찬가지로 두 마필이 세게 나오는 경주 편성입니다. 하지만 5번마 화산귀환은 두 번의 경주에서 체중이 계속 불었습니다. 플러스 15kg, 플러스 6kg. 이러다 보니까 주행 중에 마필 자체가 무거워서 라스트 자체가 평범했어요. 스타트 능력은 보여주는 마필이었지만 라스트에 평범했다는 거는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체중을 좀 더 빼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1200m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겠지만 의외로 이번 경주가 좀 빠른 말이 좀 있습니다. 10번마 물레방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체중을 빼야 돼요.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체중이 11kg가 불었고 또 두 번째 경기에서 체중이 8kg가 불었어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이잖아요. 또다시 이번 경주 10번 게이트입니다. 10번 게이트 물레방아가 외곽에서 무빙을 치기에는 이번에도 좀 어렵다고 판단돼요. 5번과 10번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그레이트 스톱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복보다 상당히 좋은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1000m, 1200m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4번마 그레이트 스톰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스타트에서 중속에서 따라가는 정리를 했습니다. 끝걸음 자체도 괜찮았던 만큼 이동화 기수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동화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또이또이하게도 잘 타줬어요. 가는 마필들 정확하게 앞선에 붙어줬고 또 추입형의 마필들도 딱 추입으로 탔고 근데 이동화 기수도 편성에서 스타트 나와가지고 이 동일선상에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속에서 밀고 가버리더라고요. 4번 막 그레이스톰 이번 경주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보는 마필은 또 2번 막 원더풀 제트가 되겠습니다. 이 원더풀 제트 같은 경우는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주행 검사를 6월 2일 날 해놓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더 딜레이 되면은 주행 검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더풀 제트가 이번에 병합 쪽일 때 국내에서 4등급 금화 파이어리라는 마필이라고 병합 쪽이라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1000m 경주, 1200m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엄청나게 자리 싸움을 하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 뒤에서 2번마 원더풀 제트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조교 때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마필입니다. 워낙에 마필 자체가 퍼즐 자마이기 때문에 1000m 경주보다는 1200m가 더 나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 1000m 경주는 조금 빡빡한 편성이고 1200m는 조금 헐렁한 좀 편성이거든요. 근데 말이 생김새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모두 다 보강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될까? 그 정도로 말 자체가 타이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수요일날 조교, 일요일날하고 수요일 조교 보십시오. 지금 피지 블레이드, 토요 경마에서 피지 블레이드가 몰이 맞고 약간 처졌잖아요. 그 조교 때 상당히 느낌이 좋았던 마필인데 좀 피지 블레이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원더풀 제트가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4등급 금화 파이어리 피지 블레이드. 요거는 제가 봐서는 토요일에 출전했던 피지 블레이드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원더풀 제트를 위한 조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원더풀 Z 괜찮죠? 요 정도면 잘 따라가는 겁니다. 자, 원더풀 Z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막 그레이트 스톰을 축으로 2번 막 원더풀 Z 요렇게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리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데 4번마 나울시대 요거는 뭐 꼬장기가 있는 마필이잖아. 꼬장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꼬장기가 있어가지고 뭐 주행 재검도 하고 출전 제도 되고 진입 거부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신마 때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고생했던 마필입니다. 뭐 7,1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요거 부분 때문에 이제 박우름 기수가 이번에도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1200m에서 기본 고름으로 달쪄졌던 마필이잖아요.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11번마 그 다음에 5번 정도 이런 마필 뿐이 없거든요. 4번만 나올 시대도 지난번처럼 외곽에서는 무빙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면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2번마 장은 클래스 얘를 놓고 저는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 분량 재심 지정되면서 지난번에 이제 주행 검사를 다시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깨졌던 7월 22일 경주 때 깨졌던 이유는 뭐냐면 문세영 기수가 앞선에 갈 수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근데 말이 코너에서 접어들면서 모래를 정통으로 맞다 보니까 이 정통으로 그냥 안쪽에 갇혀있었어요. 이번에 갇혀있었다니까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니까 모래를 맞다 보니까 말이 뒤로 쳐져버렸어요. 쳐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못 올라왔다는 거죠.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빼고 나올 겁니다. 안쪽 게이트도 괜찮고요. 4월 23일 정도까지만 뛰면은 여기서는 올 수 있는 충막감이라고 판단돼요. 레이스 흐름도 괜찮아졌고요. 여기 한 마리 더 보면은 약간 이제 공백에서 출전했던 마필인데 1번막 강철부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안 팔리고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3번마 그랜드 군항이랑 마필하고 둘이 병합 조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실격을 하고 나왔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것도 실격돼서 좀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말이 괜찮습니다. 의외로 뛰려는 모습도 괜찮았고 그랜드 군항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막 끈끈하게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이런 모습 보니까는 야 말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성기 자체가 4번마 나울시대 5번마 테스타블루 이런 마필들이 팔리거든요. 여기에 2번마 장은클래스 이런 마필을 했는데 저는 1번마 강철부대도 여기서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5번 역시 테스타블루도 괜찮겠지만 이 마필도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중을 빼고 나야 되는데 체중이 여름 동안 많이 불었어요. 이것도 현장에서 체중 체크하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장은 클래스를 축으로 4번마 나울시대 안쪽에 강철부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리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비트레이서 3두 경합에서 이번 조교 때 3두 경합을 하는데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요. 국리선 6등급 여왕삭스라는 마필하고도 병합 조교를 했고 뭐 병합 조교 때 할 때 모습을 보니까는 괜찮네. 느낌을 문세영 기수가 잘 끌어올렸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경주도요. 근데 마지막 경주 때 문세영 기수가 깨졌잖아요. 그럼 깨질 수밖에 없는 레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받치는 막고만 가져갔었는데 라누트르라는 마필을 제가 받치는 막고만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연타로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비트레이스, 여왕삭스, 세강파이터 이런 마필들하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합니다. 괜찮죠? 근데 안쪽에서 문세영 기수가 정말 꾹 잡고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약간 순발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모습이다.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될게요. 요거는 지금 부미노 트랙라이더가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10번마 비트레이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가져가야 되고요. 7번마 스마트 삭스 역시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죠. 얘도 지난번에 선행식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성공했습니다. 7월 15일 경주 때는 송재철이가 따라가는 전기에서 3착을 했고, 직전 경주는 아예 선행을 밀어서 이혁 기수가 전개를 했습니다. 13초 6의 스타트 능력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5번마 검어전설하고 7번마 스마트 삭스가 가장 빠른 마필이에요. 이 두 마필이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약간 이제 뭉치는 레이스라고 판단되거든요. 뭉치는 레이스에는 제가 이제 추임마를 강하게 보는데 9번마 스마트 클레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레이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뭉치는 레이스입니다. 빠른 말이 5번마 검은 전설하고 7번마 스마트 전설 뿐이 없어요. 거기 안쪽에서 플라잉 제스트가 나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뭐 체중을 좀 빼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5번도 체중을 빼야 되고 7번은 그래도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낫고 10번마 비트 레이스도 괜찮고 그 중에 저는 9번마 스마트 레이스를 클레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이현종 기수 같았을 때 다비드 기수 같았을 때 중간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했습니다.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다비드 기수하고 더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경주 두텁지 않습니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9번마 스마트 클레어 이 마필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힘나게 꼭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4경주 제가 이제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단 여기는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압축에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마 도리포 요거 이제 팔리는 마필입니다. 박천선 조교사 마방에서 최근 뭐 강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안말치고는 약간 결정력이 약간 부족한 마필인데 얘도 최대한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 박천선 조교사 마방의 마필 뭐 놓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7번마 대응 클래스 역시 괜찮습니다. 상태도 올라왔고 하지만 이제 부담량이 55kg라는 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56의 부담량을 충분히 극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조교 때 단단하게 올라왔던 마필이고요. 상태 여전히 짱짱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8번마 티아모도 일단 봐야 돼요. 이 마필도 왜 봐야 되는 모습이냐면 마필 자체가 단단해졌고 이 마필이 이제 모래를 피하면 의외로 잘 뛰는 마필입니다. 모래만 피하면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편성은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6번마 비전 파워하고 10번마 오키데벨레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8번마 티아모도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는 한 방을 때려야 된다고 판단돼요. 8번마 티아모도 같고요. 자, 여기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1번마 송화 마치거리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 자체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1300m에서 1분 22초대까지 뛰었던 마필이고 최근 체중이 조금 많이 불었지만 이번 조교 때 정정희 기수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안쪽에서 1번 게이트 빠른 말이 없어요. 선행으로 갈 수 있어요. 정정인 기수가 밀어주는 마필들 적극적으로 밀어주잖아요. 1번 성화 마치걸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토요일 승부처 적중을 실패했던 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등급 경주 편성에서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부진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박성희 한번 배당을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3번마 불화사는 매번 다리 바꾸는 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에 200m를 남기고
다리바꿈 하더라고요, 불화산이. 지난번에 200맨에 남겨놓고 다리바꿈을 했습니다. 얘도 약간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죠. 57의 부담력량에서 이제 55까지 이제 부담량이 내려왔고, 괜찮은 상태입니다. 4번마 퍼펙트 건맨도 상태는 괜찮겠지만은, 이마필도 일단 고개가 약간 높아요. 주행 자세가 약간 밸런스 자체가 높기 때문에 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음걸이가 좋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6번마 금화 스테디도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습니다. 농땡이 기질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말 자체가 그렇게 막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는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조교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동진 기수가 조교를 합니다. 지금 뭐 채찍을 때리죠? 채찍을 때리는데 말이 못 가요. 근데 이게 원래 직전에도 일단 그랬어요. 근데 약간 눈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붙으면 좀 나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탈 수 있을까라는 약간 고민도 됩니다. 승급 전에 앞말이고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약간 변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압도적인 인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보는 말은 뭐냐면 2번 말 비엔토입니다. 이 편성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 비엔토를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이 4월 30일 날 복귀 내용이 딱 떠가지고 제가 5월 27일 날 놓고 때렸습니다. 근데 워낙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후미권에서 취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 16일 경주에 또 역시 늑발을 해버렸습니다. 말 자체가 아예 늑발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던 마필이 요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들어서 이번에 조교를 하는 모습이 박마가 됐던 마필입니다. 박마가 됐던 마필인데 조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말이 농락이 힘이 넘쳐 있는 것 같아요. 박마 돼가지고 지금 약간의 지금 박마 돼가지고 막 혼자 뛰어다녔습니다. 혼자. 근데 이번 경주에 이거를 김하연이가 이번에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좀 박마 돼가지고 좀 조교가 약간 이제 마무리 조교가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편성 자체가 너무 없어. 이마필 경주 이 레이스 자체가 53초만 뛰면은 여기서는 그냥 올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김하연 기수가 어떻게 타는 기수입니까? 무조건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선행 가는 말이 6번하고 9번 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1700m 2번 게이트는 여기는 완전 꽃자리예요. 얘는 약간 머리가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밀어가지고 그냥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비엔토. 요거는 이번에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병합 쪽에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도 했고요. 확실한 변화도 왔기 때문에 제가 복귀 내용이 떠 있고 확실히 내용이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마 비엔토를 놓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만 맞으면 됩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번 경주 편성도 뭐 7번마 한강질주, 뭐 8번마 두손 판타스틱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이 좀 가는 마필이고요. 뭐 약간의 뭐 여기도 뭐 편성 자체가 너무나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글로벌 강탈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강탈 주중 방송부터 놓고 때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주중 방송에서 또 제가 노렸던 마필들이 관심마 3두의 마필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번 막 글로벌 강탈은 일단 현장에서 기수가 교체되면은 제가 봐서는 이 레이스에 김동수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기수가 탔으면 좋겠어요. 이 마필은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지난번에 못하고 들어온 겁니다. 지난번에 내측으로 기는 것 때문에 왼쪽 채찍을 들고 타야 되는데 이걸 내측 채찍을 받고 타지 못했어요. 분명히 일단 장초일 기수가 퇴역경마 때 기수 변경은 됐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행검사 때 마필은 안락사가 시켜됐고요. 이번 막 글로벌 강타가 장초일 기수가 탔으면 좋겠고, 안 타더라도 뭐 문세영 기수가 이 레이스에 없죠. 그 다음에
김용근 기수 이런 기수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번마 글로벌 강타 요거는 일단 안정적인 축막감이라 판단되고 4번마 블랙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블랙 초콜릿도 역시 이번에 가라는 큰 고리 자가를 빼고 또 혀 보존권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추진해서 앞선에 붙었고 중속에서 약간 모래를 맞아봤고 또 주행검사 때 마지막에 나서 추진하면서 합격을 했던 맞필입니다. 요건 이제 거의 뭐 대끼리 맞건이 되겠는데 거의 2번, 4번이 좀 대끼리 맞건이 좀 판단됩니다. 2번, 4번의 맞건 요거 한방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2번 레이스가 터지는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냥 압축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인기마 안에서 좀 끝나는 경주지만 이 레이스 자체가 축막감만 잘 잡으면 여기는 적중이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축막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 다 되는 말이에요. 솔직히 1번마 특급대로도 요거는 이제 김기배 기수가 은퇴를 하기 전에 완벽하게 막 날라다녔던 마필이죠. 그리고 두 번의 경기 레이스 흐름 자체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10번 게이트, 4번 게이트 전개가 안 풀렸잖아요. 김기배 기수가 탔을 때 1번 게이트, 3번 게이트에서 입상했던 마필이고요. 2번마 마이웨이도 지난번에 조교만 보면 안 되는 마필이었는데 3차까지 오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에 모습이 잘 띄워줬습니다. 에마필도 조교를 조금 더 끌어올렸고 수영 조교도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의 조교가 112분이었다면 이번에 118분 조금 늘렸던 부분이고 또 3번마 나노메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해산 4등급 우화룡 토요경마에서 우화룡이 인기마로 팔렸지만 전혀 전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들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나노메타하고 같이 좀 병합 조교를 했는데 우화룡이 토요경마에서 깨졌기 때문에 3번마 나노메타도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마 용비서울도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이제 부담량이 53까지 일단 올라갔습니다. 51에서 53까지 올라갔는데 말 자체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갈 겁니다. 갈 부분인데 7번마 불의 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싹 쉽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7번마 불의 꽃은 지난번에 진짜 윤승할 때 모습이 완전히 와 이건 완전히 뭐 7주 취소될 정도로 완전히 안 좋았던 마필인데 조교보다는 좀 실전이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은 뭐 현장에서 승급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보지 않겠고요. 8번도 머니 장군도 중속에서 잘 따라갔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금성세계가 5등급 경기에서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불매를 어기고 외곽의 11번만 에이스 군주도 일단 모래를 약간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죠. 김초록 기수가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봐야 돼요. 자, 이번 경주는 이 팔리는 마필 1번, 2번, 3번, 11번 1번, 2번, 3번, 11번 요거 마필 중에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2마리 정도를 제가 축막감을 생각해 놨는데 요거는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 경주 한번 7경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루키 스테이스 특별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등 상금이 8,200만원짜리 경주 편성입니다. 의외로 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일단은 유승환 기수가 4번마 라라케이와 8번마 한강크라운 이 두 마필을 기승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 두 마필을 기승하는데 두 마필 중에 기승했던 마필이 4번마 라라케이를 기승을 해요. 8번마 한강크라운이 엄청 센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를 타지 않고 4번마 라라케이를 탄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또 여기에 이혁 기수가 옥천 스나이퍼하고 타고 11번마 이클리스 베리를 타는데 옥천 스나이퍼를 타고요. 옥천 스나이퍼는 지난번에 1200m에서 뛰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아직도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1000m 경 6등급 경주에서는 그래도 취입을 했지만은 또 5등급 경주에서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많았고 상대들이 좀 강한 편성이다 보니까
그걸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10번마 리크루스베리도 힘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를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2세 말들인데 상당히 8천만 원이면 거의 말값을 빼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딱 두 마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지금 타지 않았던 마필이죠. 자, 2번마 마이썬더가 되겠습니다. 2번마 마이썬더. 이 마필은요, 일단은 스타트 능력도 있고 중속도 있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이제 특별 경주, 이런 경주에 이제 입상 경험은 없는데 분명히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분명히 스타트 능력도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봅니다. 한 방을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걸음걸이가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8번 한강 크라운은 그래도 안정적인 충막감이 이제 된 게 아니라 판단됩니다. 박태종 기수가 나기도 마주의 마필을 타고 대상 경주에 많이 깨졌잖아요. 요거 한번 이번에 살려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걸음걸이도 상당히 좋았고요. 요거 탄력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요거 뭐 병합조 그때 모습이, 요건 이제 제가 내용을 전부 현장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조교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장세한 조교사 동생이죠. 장세한 조교사 동생 장세현이가 지금 조교를 하는데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차분하게 지금 한 발짝 압축을 시켜가지고 지금 조교를 하거든요. 딱딱 참아서 조교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 제가 봐서는 팔이 가장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빨라 보여요. 외곽에 뭐 10번, 11번 이런 마필 있지만은 이런 마필들도 무리해서 가지 않을 거라는 거 생각이죠. 2세 마필들은 이런 레이스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경합하면서 무너져 버리면은 말이 개인대회나 굴막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한강 크라운은 딱 이번에는 이 정도 편성은 쭉 잡고 가죠. 끌고 가려는 힘도 좋고. 월요일날 지금 적용을 보시면 됩니다. 좀 쭉 가죠. 요 정도 걸음이면 제가 보는 8번은 가장 센 말이라고 판단됩니다. 8번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이제 라라 K까지만 보고 들어갈게요. 이승환 기수가 8번을 타지 않고 4번을 타는 분명한 이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마무리 조교 때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현장 컨디션 체중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말치고는 강단 있는 8번 한강 크라운 축으로 2번 마이썬더, 4번 라라 K 이렇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9번마 한강 에이스 요거가 팔리고요. 여기에 5번마 뉴청파가 팔립니다. 두 마필이 팔립니다. 5번마 뉴청파 한강 에이스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뉴청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모래를 맞다 보니까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준 기수가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이 뉴청파라는 마필을 5월 13일 경주 때 한 방을 때려 들었고 6월 4일 날도 놓고 때렸다면 챌린지 사스를 못 보면서 적중을 실패했고 7월 2일 경주 때도 한 방을 때려 들었어요.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었죠. 여기 3번마 아이스스타하고 외곽에 10번마 이스트 임팩트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빠릅니다. 그러면 5번은 또다시 따라가야 돼. 지난번에 김종준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다 보니까 따라갔거든요. 근데 맥없이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9번마 한강 에이스도 지난번에 엄청나게 잘 띄워줬죠. 공백에서 적응할 만큼 엄청나게 잘 띄워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인 주기, 또 국내에서 2등급 라스트 펀치,
제가 마지막 경주 토요경마 라스트 펀치를 놓고 때렸잖아요. 그 마필하고 병합적에는 한강 에이스는 밀리지 않았어요. 일단 주력 맞고는 9번이에요. 9번이고 제가 또린 멀필은 확실히 이번 경주 편성에서 다 만들고 나왔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3번 아이스타가 끌고 가는 레이스라면 일자로 늘어지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한 방을 때리면 돼요. 자, 일단 제가 놓고 때린 충막감을 놓고 의외로 많이 안 팔리는 마필이거든요. 한강 에이스에다 한 방을 때리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경주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돈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죠. 일단은 뭐 안쪽에 있는 5번마 울프플레이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영주주구사 마방이 최근 들어서 상금을 따박따박 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억 8천을 벌었고 이번 달에도 한 6천만 원의 상금을 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최영주주구사도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타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뭐 선행력 가능한 마필이죠. 안쪽에 1번마 울트라킹도 지난번에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굳이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BJ 스톰입니다. 상태 올라왔고요. 또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이현종 기수가 시중 외곽 전개를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굳이 모래를 피하려고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9번마 유쾌한 날들이 되겠습니다. 얘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거리를 1200m를 줄여야 돼요. 1200m는 다리 바꿈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쾌한 날들이 이번에 딱 찬스입니다. 요게 이제 무빙을 워낙에 힘이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무빙을 떠야 돼요. 최근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깨졌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1400m라서 레이스라서 깨진 거예요. 자, 이번 경주 거리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 상태 올라온 만큼 9번마 유쾌한 날들 보셔야 되고요. 한 마리 더 보자면 6번 와일드 삭스가 되겠습니다. 얘도 조교 잘 해놨거든요. 근데 얘도 관절염이 꾸준하게 약간 다리 쪽의 질병 관절염이 꽤 꾸준하게 발생했는데 최근 그게 좋아졌는지 조교의 강도를 의외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떨어지면 관절염이 있는 마필들은 깨지는 부분이 있지만 조교를 올렸기 때문에 6번마 와일드 삭스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정리합니다. 5번마 울풀 플레이를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했고요. 제가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경마는 역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결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